간밤 미국 시장에서 대형 이벤트들이 쏟아졌습니다.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고요. 이제 앞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기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만 사그라든다면 대형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받아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잠깐 잊고 있지만 우리는 숫자로 실적 장세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죠. 오늘도 높은 밸류를 이겨내고 이 숫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지 관찰 필요합니다. 바로 확인해보죠. 프리마켓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제 발표한 SK하이닉스의 실적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고요. 이후에 발표됐던 주주 환원 정책도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초반에 90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현재는 살짝 매도세에 부딪히면서 88만 2천 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실적 내놓으면서 2.7%의 상승, 반도체 영업이익 16조 원대 확인됐습니다. 오늘 17만 전자 도전할 수 있을지 나란히 9시, 10시 컨퍼런스 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분위기 좋고요. 에코프로 BM 이제 시총 1, 2, 2위 이렇게 에코프로 형제가 차지하면서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7% 달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 이상의 강세, 현대차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살짝 힘이 빠져있는 모습 속에 반도체 소부장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8%의 급등을 보입니다. 하이닉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SK스퀘어와 지주사 SK까지 나란히 들썩이는 모습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봅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2차 전지, 원전 이렇게 키워드 잡아볼 수 있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어느덧 15만 원에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젠 20만 원 도전 시도에 나서는 구간까지 올라왔고요. 어제도 가볍게 움직였던 CXL, 소캠 관련한 종목들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셈이 3.8%, SFA 반도체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요. 제주 반도체도 오늘 추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다 같이 강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보합권입니다. 자, 다음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계속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는 주가에 이 실적을 확인하고 시장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일단 나란히 양사 실적 비교해 보시죠. 지난 4분기 실적이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잠정 실적을 통해 헤드라인 넘버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20조 737억 원, 전년 대비 무려 200%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9조 1696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긴 담겨있지 않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이번에 58%라는 OPM 달성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OPM 가장 높은 반도체 강자 TSMC 54%를 넘어서는 마진을 확인했습니다. 나란히 19조, 20조 기록을 했고 지금 더불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단에서 48조 원을 달성한 하이닉스가 43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이익을 추월했다라는 부분도 지난 한 해 동안의 새로운 성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 9시, 10시에 확인될 컨퍼런스 콜에서는 뭘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시장이 9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때 발표가 될 컨퍼런스 콜 내용과 함께 오전장 변동성을 자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이번에 자사주 발표도 있었고요. 순현금 100조 원 달성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이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가 있을지 관심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의 효자인 이 슈퍼사이클의 핵심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을 이끌고 있는 그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회사가 보는 방향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파운드리 쪽의 적자는 크게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텔이 최근 파운드리 안에서도 강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획도 담길지 지켜보시죠. 순현금과 관련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로봇이나 AI, 바이오, 헬스 쪽 투자도 있지만 반도체 이 강한 사이클에 있어서 과연 증설 계획이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마이크론 측에서는 낸드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의 공장 확대를 통해서 증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부장에 꽤나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증설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면 소부장 한 차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설이 매번 사이클의 고점으로 늘 작용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주가 변동성도 같이 따라가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양사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HBM4와 관련된 6세대 HBM 엔비디아 쪽으로 양산이 다음 달 목표되어 있는데요. 그 양산과 공급 물량과 관련된 전망치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중대한 발표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배당 서프라이즈도 있었고요. 이 자사주가 한 5% 정도 갖고 있는데 실제 보유량,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양은 2.4%거든요. 그중에 1,530만 주, 양으로 따지면 2.1%, 거의 전체를 다 소각으로 결정됐습니다. 12조 원 넘는 규모로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화끈한 이런 넘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ADR 관련해서 이 자사주를 활용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 같은 시나리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ADR 상장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공시를 통해 전해졌던 만큼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DR 상장과 관련된 회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귀 담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HBM4와 관련한 계획, 더불어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된 어제 내용이 나왔었죠. 솔리다임을 활용해서 AI 경영진 재편하고 앞으로 AI 생태계 측면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법인 설립을 단행하고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청사진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겠습니다. 두 종목 지금 차트를 통해 잠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프리마켓 시세에서 2%의 강세입니다. 16만 전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 매일이 신기록 경신입니다. 여기에서 증권사에서는 대체로 20만 원의 포커스, 여기에 IB 쪽에서는 24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높이를 높여도 될 내용이 컨퍼런스 콜에 담길지 저희 개장 중계에서도 같이 따라가 볼 거고요. SK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폭발적이죠.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80만 원, 이제는 이번 주만 들어서 거의 90만 원까지 도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하고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지 같이 따라가 볼 거고요. 더불어서 이 IT 투톱에 대해서는 어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출회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소부장으로 옮겨질지 여부까지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시장에서도 또 한 번 8,300포인트라는 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해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찬찬하게 AI 내러티브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발표된 내용들 보시죠. 따끈따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램리서치까지 간밤에 발표가 됐고요. 어제 우리 시장 오후 때 발표가 됐던 ASML까지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빅테크 실적이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이 AI 가속기와 관련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그 수요에 활용하는 캐펙스가 빅테크에서 늘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강한 수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좀 낙폭을 키우다가 좀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하락인데요.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 39에서 40까지도 시장 컨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못 미쳤다는 게 실망감으로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캐펙스 부담감, 늘상 자리하죠. 높은 숫자를 바라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시장의 반응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AI 수익화 지연될 우려감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도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지 내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시장에 꽃이 됐던 주인공은 메타였는데요. 매출액, 주당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하고요. 올해 캐펙스를 높였습니다. 기존 722억 달러 정도 지출할 거야라고 전망치를 제시했었는데 보시죠. 거의 더블입니다. 1,620에서 1,690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적 자본 지출 관련해서는 최근 AI 인프라 확장, 원전 쪽으로도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선두를 달려가겠다라는 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중국 당국에서 H200 처음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도 전체적인 반도체 환경에는 우호적으로 작용됐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실적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도모하면서 증권사에서는 일회성 의료의 약세 움직임이다. 여기서 반전을 도모할 올해 하반기를 기대하자라는 내용들 전해주고 있습니다. MLB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바뀌게 되면 이수페타시스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조정 원인이었는데요. 이제 곧 있을 엔비디아의 이벤트와 더불어 이수페타시스 다시 봐야 될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소부장단에서 신고가를 달리는 테스,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수페타시스처럼 다소 잠잠한 고점 대비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그중 하나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들의 기회가 있을지 잠시 후 선별 전략 세워보시죠. 테슬라는 시간에 2% 올라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주당 순이익, 매출액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눈높이 많이 낮아져 있었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처음 감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향후 청사진에 역시나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부분은 모델 S, X 생산 중단하고요. 이 로봇 옵티머스 쪽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안에 3세대 이 옵티머스 대량 생산용 로봇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로봇, 스페이스X 관련한 우주, 2차 전지까지 연결고리 갖고 이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 산업 주가의 움직임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고체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 평균이 주황색입니다. 대체로 삼성 SDI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고체 쪽의 밸류체인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번 주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인 즉슨 아시겠지만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측면에서 전고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적으로 더 아웃퍼폼하게 될지 아니면 못 갔던 종목들까지 수급이 잇따라 나오게 될지 움직임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금 출발까지 6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5,248, 코스닥 1,151. 설레는 숫자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WM1 영업본부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성훈 대표님, 반도체 투톱 사상 최대 실적. 하이닉스가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의 그러니까 주가의 속도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일단 투톱의 이 실적이 주가의 업사이드를 어디까지 더 끌어올릴까요?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항상 실적 발표 이제 하고 나면 뭐 세론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뭐 세론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목표가를 얼마나 높여야 될까 그리고 지금 외부 매크로보다는 국내 증시 투탑도 그렇지만은 내부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또 집중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력보다 SK하이닉스가 가이던스가 얼마나 그것을 잘 맞춰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지금 이격이 벌어졌지만 계속 또 벌어질 가능성들 충분히 놓고 보자. 뭐 순서로 따지자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멀리 또 삼성전자와 격차가 반도체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중심이라고요? 그렇죠. 예. 오.
그러면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도 변동성을 자아낼 만한 재료는 없다. 여기에서 컨퍼런스 콜 이후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지금 팔 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매도세가 나오면 하방에 대한 경직성 또 이 저가 매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소부장이 워낙 어제 뭐 오늘도 프리장에서 좀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네. 소부장 쪽에서는 일부 이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과열 양상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닉스 어디까지 보시는지만 듣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그냥 100만 원 터치까지는 이제 2차 시장 무난하다.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 차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객장 분위기가 누구보다 지금 체감하시는 분위기가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부장 사주세요 이렇게 뭉칫돈 들어오나요?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달라고 오.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은데 네. 일단 뭐 저희 SK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가장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쪽에서 다시 150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 잡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이익을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147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것보다 더 많이 180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9배 수준이에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논리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좀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은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그쵸. 같아요. 최근에 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차장님의 지금 소부장의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을 몇 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뭐 장비주들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우리가 소부장 내에서도 좀 따져보면 지금 소재 쪽이 가장 느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진 세미캠이랑 솔브레인은 좀 올라왔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BCNC라든지 월덱스 같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2차 전지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에코프로, HN, BM까지 나란히 삼형제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다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이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테슬라 실적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긍정적 포인트 관찰된 게 있으세요? 뭐 테슬라 실적과 연동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저는 그냥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그 ETF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차 전지는 자연스럽게 업사이드가 실적보다는 유동성으로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심으로 봐도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일부는 포스코 그룹 쪽으로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동 가능성도 있어요. 워낙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네.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움직임이 꽤나 강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홀딩스가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되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일지도 시장 문 열리고 나서 움직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란히 1% 이상의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시장 문 함께 활짝 열어보시죠.